안녕하세요. 오준입니다. 저는 오늘 강화도 교동도에 와 있습니다. 제 뒤편에 저 멀리 보이는 땅이 북한 연백군입니다. 휴전선이 서울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차로 1시간도 안 걸리죠. 이렇게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북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잘 모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70년 전에 있었던 100만이 넘는 희생자를 낸 6.25 전쟁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엔 대사였던 2014년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그 회의는 우리나라가 2년 임기의 마지막 회의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의제로 다루게 된 데 대한 특별한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연설 동영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연설을 계기로 북한 탈북민이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가 또 함께 일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북 방송을 촬영하던 중에 이연아 아나운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연아 씨는 북한에서도 아나운서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독특한 경력과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연아 아나운서를 만나보실까요? 네, 아나운서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처음 인사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를 우리 딸이 하려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번 봐달라, 제목이 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찾아간 자리에서 제가 북한에서 흔히 나오는 문학 소설이 있었는데 그 굴러다니는 문학 소설을 읽어보라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습득 능력이 빨랐던지 일주일 만에 방송을 하게 됐었어요. 우리 남한에서 볼 때 북한 아나운서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좀 독특하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요? 네, 놀라실 건데. 네 해보세요. 네. 일단 보도만 제가 네. 간단하게. 보도입니다.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께서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원으로 그럼 한 3년쯤 일하신 건가요? 네, 만 예. 3년. 그 후에는 이제 개인 사업이랄까 장사랄까 이런 걸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으셨는지 젊은 나이인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은 그런 개인 사업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동기가 됐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북한에서 사는 아이들은 일찍부터 고난 속에서 이른바 살다 보니까 철이 일찍 빨리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0살쯤 된 아이들은, 제가 있던 지역의 아이들은 10살이 되면 다 밥을 스스로 하거나 빨래도 스스로 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집안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부모님을 도와서 장사에도 이렇게 좀씩 참여하고 물건 계산도 충분히 할 줄 알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장사는 안 하셨지만 제가 또 무남 동료 외동딸이다 보니까 집안에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장사의 눈을 15살에 눈을 트기 시작했고 휘발유 장사를 한번 해봤는데, 학생이었을 때요? 예, 15살이니까 학생이었죠. 그래서 해봤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쭉 장사를 해본 경험에 돈이라는 거 이렇게 버는구나 싶어서 솔직히 직업을 잠깐 스탑하고 방송은 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좀 열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는 중고 장사도 했었고 가장 좀 많이 했던 게 금재련 그런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네. 금재련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걸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네. 좀 독특한데 어떻게 개인이 금재련을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게 북한에도 금이 매장되어 있는 광산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근데 이 광산들에서 그렇다고 금을 만드는 광산인데 노동자들한테 생활비나 배급을 충분히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일은 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금이 나오는 광산이다 보니까 금을 자체로 금 광석을 가져다가 집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방법들이 수은으로 금을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했던 방법은 시안산 나트륨이라고 청산카리를 가지고 금을 재련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그걸 한 6개월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분이 하는 걸 보고 저거 나도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 금광산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금광석을 사서 저희 집 창고에서 이렇게 금을 만들었었거든요.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재련하신 건 아니니까 일종의 밀재련이라고 그렇죠. 불러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만든 금을 금을 조금 뽑아내셨겠죠. 아무래도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그 금을 이제 파셨을 거 아니에요. 예. 파는 것도 일종의 이제 밀매였을 걸로 생각되는데 네. 북한에 그런 지하 경제가 많이 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그걸 팔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때 기준에 보니까 일반 시장에 나가서 담배를 판다든가 뭐 음식을 판다든가 하는 장사보다는 제가 한 10배 정도의 돈을 더 모은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6개월 정도 모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산이라고 해야 되는 미천이 좀 많아졌을 때 제가 그걸 모두 몰수를 당하게 됐어요. 몰수 당하셨을 때는 너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주일 동안 부모님을 알아 못 봤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게 이른바 여기서 표현하는 트라우마라는 건데, 예, 항의도 하셨어요, 그럼? 북한 당국에? 항의를 해봤자 분주소라고 하는데 찾아가서 달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 상황에서는 그게 엄청난 큰 돈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큰 돈을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뇌물을 보여야 되는데 저희 기준에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포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주십시오 몇 번 찾아갔다가 그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꾸 찾으러 이렇게 울상이 돼서 저 달라고, 나 안 그러면은 압록강 건너갈 거야. 나 강을 건너 탈북하겠다. 네, 난 넘어가서 나 전직이 방송원 출신이다. 나 가서 저 자본주의 남조선에 가서 사회주의 경찰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나 욕할 거니까 나 살도록끔 달라 하는데, 주기만 하면 나 안 갈 거다, 안 주면 나 오늘 중으로 갈 거다.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을 하셨다는 그런 어떤 일생일대 네. 결심, 또 일생일대 결행,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북한에서도 방송원으로 일하시거나 또 실패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하셨지만 결혼도 또 순조롭지가 않았달까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남한에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국 내에서는 아직 북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은 뭐 TV에서 보는 김정은 지도자의 행사라든지 뭐 평양에서의 대중 행사라든지 이런 것만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우리처럼 그런 여러 가지 그 갈등 또는 잘 살아보려는 그 희망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와는 가장 달라진 게 있다 하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막 처절하게 제가 노력을 안 해도 마음의 안정 같은 게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 장사를 돈을 벌면서도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비법적인 일을 안 해도 늘 두근두근 하거든요. 네. 사람이 찾아와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찰을 지나가다 딱 봤는데 처음엔 사실 엄청 놀랬거든요. 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경찰이네? 나 잡아서 뭐 어디 옷 뒤져보지 않나? 몸수색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올해 좀 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감, 복종에서 일단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는 우리 한국에서 뭐 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 뭐 네. 방송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삶은 뭐 그렇게
뭐 번쩍번쩍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가 대학을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또 감사하게 탈북민 전형이라는 걸로 들어가서 등록금 없이 시작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되게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기다린다는 것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는 거죠. 대학 공부가 같이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이 한 15살 정도 아래겠죠, 되게. 그렇죠. 제가 예. 이모뻘이죠. 다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의 탈북민들을 제가 많이 만나 보면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삶이 생활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탈북민 여성분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잃는 그런 네. 일도 있었죠. 탈북민들의 한국 내 삶이 어려운 그런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탈북민 모자 사건 때 예. 좀 많이 가슴이 아팠었는데 저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나 정말 힘듭니다. 나 정말 어렵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면은 다들 몰라서 그러지 다 잡아주시더라고요. 이현아 아나운서님은 북한에 계실 때도 그런 개인 젊은 나이에 예. 뭐 20살밖에 안 된 나이에도 개인 사업을 해서 돈벌이를 해서 네.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잘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주 성공하실 것 같고요. 예.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자본주의에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도 남한에 오지 않아도 북한이 변해서 잘 살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북한의 인권 문제, 네. 북한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실래요? 사실 북한은 제가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이 순간에도 변화는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씩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는 늘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은 찬양가를 불러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그 자유를 향한 마음 이런 것은 늘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표출이 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런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직도 폐쇄적인 그냥 우리 공화국이 최고야,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통일이 돼도 바꾸기 힘들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좀 많은 이렇게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외부 소식통이 끊임없이 북한으로 유입돼서 그분들의 사상도 많이 이렇게 좀 개조되는 쪽으로 흘러가면 언젠가는 기회가 딱 왔을 때 정말 손바닥이 마주쳐서 박수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 관계라든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게 우리 남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죠. 네. 저는 그와 함께 우리 남한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공감대 네. 또는 우리 남북한 간의 동질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특히 우리나라의 한국 내 젊은 세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젊은 세대들은 저희 세대와 달리 북한 출신 그런 가족이나 친척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실제로 눈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이현아 아나운서님 같은 탈북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가 북한을 올바르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창, 네. 윈도우의 네.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좋은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게요. 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